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드디어 반등을 보여준 미국 증시입니다. 제가 급반등 후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해 올해 내내 이렇게 변동성이 클 것이고 우리는 버티면서 떨어질 때마다 줍줍하면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모두 웅줍 잘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저께 발표되었는데요. 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발표된 3월 CPI가 정점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번 CPI가 정말 정점이라면 올해 가장 큰 불확실성 요소가 하나 해소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어제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죠. 시작부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JP모건과 델타항공 실적을 분석하고 우리가 돈 벌기 위해 근로소득 외에 투자소득을 늘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어떤 방법을 취하면 안 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 상승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3월 CPI 발표가 일단 지나갔고 그 3월 CPI가 정점이라는 의견의 목소리가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CPI 피크아웃 이슈가 나오면서 국채금리의 상승이 멈추게 되었죠. 두 번째 이유로는 1분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은 잠시 다른 이슈들은 잊고 실적 시즌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우는 1% 상승, 나스닥은 2% 상승, S&P 500은 1.1%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초록초록한 맵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기분이 편안해지는데 왼쪽 아래를 보면 JP모건이 피바다입니다. 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저조함을 보이면서 3%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71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정점을 찍고 이제 조금씩 그 상승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 되면서 멈출 것 같지 않던 국채금리의 상승이 일단 멈췄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다행히 여전히 확대되고 있고요. 금일 공포지수는 46입니다. 생각보다 공포지수가 높다는 게 놀랍네요. 월가에서는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다는 의견이 갑자기 지배적인 상황이 되었는데요. 특히 UBS가 CPI 예상이 가장 좋았는데 UBS의 전망을 살펴보면 UBS는 3월 CPI까지 정말 잘 예측했습니다. 그 전까지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CPI를 예상했고 실제 발표치에 가장 근접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3월 CPI를 8.5%로 예상하며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기분 좋은 문구가 보이는데요. 3월 8.5% 이후 가파른 하락을 예상. 그리고 이후 하나둘 3월 CPI 피크를 전망하고 있죠. 또 UBS는 서비스, 중고차, 가스 가격 하락 및 부동산 렌트도 수개월 내 피크아웃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드디어 작년부터 가장 큰 악재였던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나올까요? 가장 적중률이 좋았던 UBS의 3월 이후 전망입니다. 3월 정점 후 거의 지난 상승폭과 비슷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UBS와 월가의 3월 CPI 피크아웃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윌러 연준 이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 물가는 3월에 확실하게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진짜 이 내용 보고 자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이 확 깼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점을 통과해도 인플레이션이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떨어지기까진 시간이 꽤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꼭 저대로 흘러가 주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어떤 악재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작년 초에 인플레이션이 줄어들만 하니 델타 바이러스가 나왔고 그 여파로 공급망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델타 바이러스가 줄어드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떨어질만 하면 새로운 악재가 CPI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좀 떨어질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려면 금리 인상과 긴축을 좀 떠나 상하이 봉쇄가 해제되어야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합니다. 상하이 봉쇄는 공급망 사태와 연결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상승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드디어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JP모건의 실적 발표 먼저 살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생각보다 빠르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전쟁으로 인해 경기 하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경기 침체 대비해 대손 충당금을 9억 200만 달러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장기적인 경제 확장을 전망하며 대손 충당금을 대폭 감소했던 JP모건이 일시적이지 않은 인플레이션과 전쟁으로 인해
벌써 영향을 받아버린 겁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보통 금융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융세배 레버리지 BNKU를 매수하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최근 굉장히 안 좋은 주가 흐름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강해질수록 대출 손실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그 우려로 인해 금융주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JP모건이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을 했고 그 영향으로 3% 하락을 보인 겁니다. 금리 인상 시기 임에도 말이죠. 다음으로 델타항공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6%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2년 전보다는 매출이 11%나 감소한 수치이지만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당 손실은 마이너스 1.23달러였습니다. 델타항공 급등의 이유를 살펴보면 2분기 가이던스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향후 가이던스가 중요하다고 그게 주가의 움직임을 결정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델타항공은 2분기 매출이 2019년 대비 무려 2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전체 매출이 코로나 전의 97%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사실상 리오프닝 주의 실적 부진이 드디어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여행 등 보복 소비가 일어나겠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TSMC,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모건스탠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금융주들은 JP모건과 같은 흐름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결국 인건비, 물가 상승, 공급망, 그리고 전쟁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기업들이 잘 헤쳐나가는지 또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본이고 추가로 더 중요한 게 향후 가이던스라는 것을 JP모건과 델타항공 실적 발표,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아셨을 겁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올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면 보수적인 추정치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가 언급한 악재들을 잘 이겨내는지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빅테크 실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증시는 4월 15일 금요일 내일은 휴장합니다. 굿프라이데이 부활절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JS2님의 팩폭 댓글입니다.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주가가 오를 땐 조정받거나 많이 내려왔을 때 매수할 계획을 세우지만 막상 조정이 오고 계속 내려가면 안 사길 잘했다면서 매수를 못합니다. 그게 아니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때까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참지 못하고 사버렸더니 수익 난다 하면서 추가 매수했더니 그날부터 쭉 내리면서 패닉 셀 때 팔고 다시는 안 산다 했는데 그게 저점인 경우입니다. 우리는 오질 웅주파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중에는 없으시겠죠? 아마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 대부분일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만 봐도 그렇고요. 워렌 버핏의 유명한 명언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한다. 이 얘기는 딱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우상향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웅덩이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엉덩이 무겁게 깔고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긴 시간이라는 필살기가 필요합니다. 존 보글의 명언입니다. 시간은 투자자의 친구이다. 빨리 시작하고 계획대로 해라. 아래 굉장히 좋은 글이 있는데요. 지수 추종 ETF를 만든 존 보글은 투자에 있어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장은 우상향합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일찍 시작해서 오래 기다리면 시장의 변동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 상황에 대입해보면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실제로 지금 조정장 겪어보니 힘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멘탈과 심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이럴 때 줍줍하기 위해서 말이죠. 또 그래서 오를 땐 그냥 즐기는 겁니다. 웅덩이에서 줍줍하기 위해서죠.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현재 4차 매수 타이밍 중이고요. 어제까지 벌써 35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에 따라 매일 2주를 살 수도 있고 3주를 살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한 주씩 최대한 오래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매수 타이밍 35일차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지지난주에 4차 매수 타이밍 41차 매도까지 모두 완료했는데요. 이제 잠시 관망하는 구간인데요.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원을 보면 RSI가 39까지 내려왔습니다. RSI가 30을 다시 터치하게 되면 다시 4차 매수 타이밍 매수가 시작됩니다.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는 상장되자마자 리먼 브라더스를 만났고 그 외에 전쟁,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번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만났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겪었는데 시간이라는 필살기로 투자를 했다면 무려 16년 만에 31배의 수익률을 얻었을 겁니다. 다음 16년 뒤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일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높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고자 어떻게든 멘탈과 심리를 컨트롤해서 버텨보고 있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웅덩이에서 평단가 많이 낮추셨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거치식과 적립식 평단가가 다릅니다. 거치식 2번 계좌는 76달러이고 적립식 1번 계좌는 69.9달러입니다. 두 개 모두 같은 타이밍에 시작했는데 말이죠. 이래서 분할 매수 적립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치식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우리의 투자 방법에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